저희 혈액종내과의 최종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림프종인데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혈액암이란 골수 안에서 생기는 이제 그 조혈모 세포들이 이제 서서히 자라게 됩니다. 골수 안에서 태어나가지고서 림프노드 가서 자라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태어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나와서 직장까지 가는 그 와중에 태어난 세포가 계속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아기가 자라나면서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그 한 친구지만 그 한 친구가 계속 모양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모양이 바뀌듯이 그래서 계속 바뀌는 그 와중에 유치원 단계든지 초등학교 단계든지 아니면 대학생을 맞춰서 성인 단계든지 언제든지 나쁜 세포로 바뀔 수가 있어요. 미쳐가지고 나쁜 세포가 바뀔 수가 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치원 단계부터 나쁜 세포로 바뀌어버리면 백혈병, 중고등학교쯤에서 나쁜 세포로 바뀌면 림프종, 다 큰 애가 나쁜 세포로 바뀌어버리면 다발성 골수종이 되는데, 아주 초창기 때 나쁜 세포가 돼버려서 저 백혈병이 돼버리면 예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치료를 안 하고 환자를 그냥 가만히 두면 거의 한두 달 내에 거의 다 사망이에요. 대신에 다 자란 세포, 대학생까지 다 맞춰가지고서 나중에 암세포가 돼버리면, 세포가 유전자 돌연변에 나쁜 세포가 돼버리면, 이거는 암세포인지 암세포가 아닌지까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진행이 늦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심지어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깔아둬요. 1년, 2년 막 그냥 진행을 잘 안 하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치료를 하자고서 암이 진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냥 놔두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양은 이제 양성종양하고 악성종양이 있는데, 이 악성종양이라는 거는 종양이라는 것 자체는 세포가 막 분열을 하는 건데, 악성이라는 뜻은 무한히 증식을 합니다. 가만히 두면. 원래 모든 세포가 한 100번쯤 분열하면 더 이상 분열을 안 하는데, 얘는 그냥 계속 분열합니다. 1953년도쯤에 우리나라는 6.25 전쟁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에서 자궁경부암 세포를 뜯어가지고 조직검사하는 거죠. 배양에 넣어서 암세포를 키웠더니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세포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암세포예요. 수천만 톤 단위가 됩니다. 톤. 몇만 톤급 유조선이 몇천 대가 떠있는 그런 무게가 내버린 거예요. 그 여자 자궁에서 떴던 암세포가. 얘네들은 우리가 악성이라고 분류합니다. 가만히 두면은 계속 자란다. 위암, 간암, 폐암, 지금 백혈병, 림프종,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무한증식합니다. 만약 그 환자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면 계속 환자가 죽기 때문에 암이 자라다라는 거지, 계속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계속 자랍니다. 이게 악성입니다. 자, 혈액암의 종류는 백혈병, 악성 림프종, 그 다음에 형질질환 세포, 골수 이형성 증후군, 만성골수성 질환들인데, 일단 요까지는 환자의 생명을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백혈병이 가장 예후가 나쁘고요. 초창기 때, 유치원, 초등학교 때 암세포가 돼버렸기 때문에, 막 자라나마치 초창기에 바로 암세포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후가 매우 안 좋고, 얘는 중학교 1학년짜리들은 예후가 안 좋아요. 초창기 쪽이라. 고3짜리는, 고3쯤에서 암세포가 된 애들은 같은 이름은 림프종인데 치료를 안 합니다. 그냥 내깔아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형질세포 질환은 다 자란 대학생에서 이제 직장 들어가는 애들이 암세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일단은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암이 진단이 됐는데도 치료를 안 하고 추적 관찰만 하게 되고요. 얘네 둘은 사실은 암으로 악성이라고는 사실은 분류를 하진 않고요. 일단은 양성종양 쪽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단받으셔도 보험 코드가 C 코드가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얘네들도 나중에 계속 돌연변이가 몇 개 더 겹치다 보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백혈병 쪽으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아직은 적극적인 항암 치료나 이런 건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쪽에 조혈모 세포가 이렇게 골수계하고 림프계가 있는데, 이쪽 골수계 쪽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림프구 쪽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경찰 같은 개념이에요. 경찰. 외부에서 누가 침입을 해오거나 무슨 테러 단체보다 가장 먼저 나가는 선천면역입니다. 선천면역. 내 몸에 외부에서 침입자를 바로 대응하는 선천면역 개념이고요. 일단 여기 호상구, 호중구, 단핵구 이 큰 대식세포들이 그 테러 단체들을 처리를 하다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걸 처리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너무 많이 쳐들어왔거나 아니면은 죽일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긴급 SOS를 치고 그럼 이제 군대가 출동합니다. 군대가. 얘네 쪽은 군대. 얘네들이 감당이 안 된다고 얘네한테 신호를 보내면 이제 얘네들이 드디어 출동을 하는데 얘네들보다 얘네들은 훨씬 강력합니다. T세포, B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이 항체나 그 다음에 사이토톡식 그 세포를 죽이는 뭐 그란자임이나 포프린 같은 그런 물질들은 얘네들보다 훨씬 강력해서 가서 아무리 많은 적들이 쳐들어와도 일단은 해결할 수 있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몸이 이미 여러분들 몸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미. 예를 들어 10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화성으로 이주했는데 화성에서 듣도 못한 희한한 뭐 바이러스나 세균에 우리가 감염이 됐어도 그 바이러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이미 그 T세포나 그 B세포의 항체가 이미 여러분들 몸에 지금 벌써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걔네들을 맞서 싸울 정도로 확 증식을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에 걸렸었어도 아무 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일상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이미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에서도 다 대응할 수 있는 애들이 이미 몸 안에 있는데 이런 애들이 증식하다가 유전자 돌연변이 잘못되는 바람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암세포로 바뀌어버리는 질환이 림프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를 보면 골수계와 림프계로 나눠져 있고요. 이쪽은 선천면역 이게 마우스가 잘 이쪽은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개념이고 과립이 있어요. 과립 알갱이들 세포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에 알갱이가 있는데 염색을 해보면 어떤 세포는 빨간색으로 나오고 어떤 세포는 파란색으로 나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그냥 이름을 저렇게 붙였거든요. 호상구, 뭐 호염기구, 그 다음에 색깔 안 되는 거는 호중구. 이렇게 해서 그 과립이 뭔가를 터트려 버릴 수 있는 애들입니다. 터트려 버렸습니다. 자살세포예요. 가서 같이 죽어버립니다.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애들이고 호상구는 주로 이렇게 기생충이나 이런 애들 담당하고 주로 얘는 살균들, 얘는 저희 히스타민 같이 그 극성 염증 반응들을 증진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단구는 이제 일단은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같이 잡아먹어가지고 터트려 버리니까 같이 이렇게 잡아먹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단구 중에는 나중에 림프선으로 가가지고 내가 잡아먹고 보니까 이렇게 생긴 희한한 애들이 있어. 이런 거 있으면 가서 죽여 하고서 이제 이쪽 림프 그쪽들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경찰 같은 개념이고 이쪽은 이제 군부대인데 군부대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T 림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림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살해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NK 세포는 모든 세포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야. 그래서 MHC 조직 적합도 조직 주요 접합도라는 그런 단백질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 몸의 일부, 내 몸 안에 있는 세포의 일부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나는 정상이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거나 암세포 중에는 MHC라는 그 단백질을 만들어놓지 않고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 세포들은 주로 이 자연살해 세포들이 얘는 주민등록증도 없는 애네 하고서 그냥 가서 막 죽여버립니다. B세포는 T세포 중에 CD4 T셀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얘가 이제 지시를 해요. 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은 나쁜 애들이야. 가서 다 죽여. 예를 들어서 머리에 노란색 꽃을 꽂고 있는 애들은 가서 다 죽여.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면은
머리에 노란색 꽃을 꽂고 있는 세포들은 다, 그게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전혀 관계없이 그런 거가 있는 세포들은 다 죽일 수 있는 항체, Y자 모양의 단백질을 분비를 하는데요. 대부분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들이에요. 아니면 암세포거나. 그런 세포들이 Y자 항체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가서 그 세포에 가서 막 달라붙습니다. 막 세포에 가서 달라붙으면, 그 항체들이 가서 막 달라붙으면 또 얘가 와서 잡아먹어요. 자연살의 세포가. 나쁜 놈들 여기 있어요 하고 가서 막 표시를 해주는. T리프는 두 가지가 있는데 CD4하고 CD8이란 두 종류가 있는데, CD4는 아까처럼 이제 지시를 주로 하고요. CD8은 자기가 직접 돌아다니다 가서 이렇게 다 터트리고 돌아다닙니다. 다 터트리고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가서 그 노란색 꽃을 여기다 꽂을 때 애들만 만나면 가서 그냥 다 터트려버려요. 사이토톡식 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림프종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굉장히 다 분화가 끝난 애가 나쁜 암세포로 바뀐 경우는 사실은 치료를 받지 않은데도 막 1년, 2년, 3년 막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악성은 뭐 거의 한 달 내에 사망입니다. 백혈병이랑 거의 똑같아요. 치료도 백혈병이랑 똑같이 해버립니다. 중등 고도 악성들도 있고요. 그 중간쯤 되는 애. 얘네들도 굉장히 센 항암 치료를 합니다. 어쨌든 완치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림프종 말고 림프선에서 떠나서 항체를 막 분비하는 그런 비세포 중에 이제 형질세포라는 애가 있는데, 그 형질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진행이 굉장히 느리긴 하는데, 얘 특징이 뭐냐면 파골세포가 있어요. 우리 뼈 안에는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가 있고 뼈를 이렇게 생성하게 하는 세포가 있는데, 두 세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가 부러지면 뼈를 만들어주는 세포가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지지가 아니라 이렇게 막 축직하게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파골세포가 다시 지나가면서 이거를 매끈하게 다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을 막 얘가 분비를 해가지고 암세포가 돼버리면 그냥 여기저기다가 막 구멍을 자꾸 뚫어놔요. 여기가 암세포가 파먹어서 뚫은 게 아니고 파골세포가 뚫었는데, 그 파골세포를 막 활성화하는 물질을 얘가 이 암세포가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몰랐을 때는 뼈에 자꾸 막 구멍이 빵빵 뚫려가지고 이건 뼈에 생긴 암이다. 근데 여러 군데 뚫렸으니까 다발성이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저렇게 붙여놨어요. 다발성 골수종.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뼈암이 아니고 일종의 지금 백혈병, 그 다음에 림프종, 그 다음에 이 형질세포, 이 다발성 골수종까지 다 비세포라는 암세포나 이 암세포, 비세포가 암세포로 바뀐 건데, 다 자란 이 형질세포가 암세포로 바뀐 거라는 건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진단명을 바꾸질 못했어요. 그냥 여전히 그냥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뼈가 빵꾸가 나고, 그 다음에 칼슘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했듯이 항체를 여러 종류, 몇십억 종류의 항체를 만들어야 우리가 막 코로나랑도 싸우고 인플루엔자랑도 싸우고 뭐 여러 세균들하고 싸우는데, 다른 건 다 못 만들게 하고 한 종류만 막 미친 듯이 막 항체를 만들어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는 단백질만. 혈액 안에 이상한 단백질들이 끈적끈적하게 단백질들이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질환들이 이 다발성 골수종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세포가 이런 단백질을 만드는데, 사실은 얘는 요 끝에가 동그라미를 인식하는 애, 다른 형질세포는 네모를 인식하는 애, 다른 형질세포는 뭐 셈을 인식하는 이런 항체들을 막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못 만들고 요 암세포가 된 애가 만약에 네모를 만드는 거면 네모 만드는 요 항체만 자꾸 나옵니다. 요런 단클론성 하나에 폴리클로날이 아니라 모노클로날, 단클론성 글로불린 혈증이 단백질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여러 종류랑 싸우지 못하게 감염도 잘 생기고,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이 콩팥이 막혀버리는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 혈액암들의 진단은 일단 혈액 검사에서 피 검사 수치가 좀 이상한데, 백혈구가 너무 높은데, 아니 뭐 종양 수치가 좀 올라갔는데 이런 거 활성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 말초 혈액 동물 검사 이렇게 살짝 밀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이제 진단 검사는 골수 검사입니다. 골수에서 이거는 뼈를 채취하는 것보다는 뼈 안에 있는 피를 뽑는 겁니다. 여기서 피를 뽑는 게 아니라 엉덩이 쪽에서, 엉덩이 쪽에 있는 뼈를 제일 접근하기가 쉬워서 그쪽에서 척추에서 뽑아도 되고요. 사실 뭐 이런 데서 뽑아도 되는데,
주로 조혈모 세포들이 이 엉덩이뼈나 척추뼈에 많은데 척추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엉덩이뼈는 나중에 이게 뚫어내도 뭐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엉덩이뼈 안에 있는 피를 뽑습니다. 피를. 그 다음에 이런 뽑아냈던 피들을 유전자 분석도 할 수 있고요. 요즘에 NGS라고 해서 유전자 돌연변이를 몇백 개를 예전에는 하나하나 검사했어요. 아까 보셨던 앞에 그 교수님이 박상 교수님 말씀하셨던 뭐 BCR, ABR 이런 그 1960년대 발견된 지인 그런 거를 하나씩 검사했어요. BCR, ABR 진 하나, 뭐 FLT3 진 하나 이렇게 하나씩 검사했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는 한 400개의 유전자를 한 번에 쫙 분석해버립니다. 뽑아가지고 한 번에 뭐 하나라도 걸리면 이게 원인 유전자 돌연변이구나 걸 찾아내기 위해서 한 번에 일명 검사까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현재까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림포종, 백혈병, 그 다음에 형질세포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표준 항암 요법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항암, 화학 항암제는 그냥 독약입니다. 독약.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 아니라 모든 세포를 죽여요. 정상세포, 암세포 가리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저 표준 항암제를 만약 오늘 맞고 내일 맞고 내일 모레 맞고 그 다음날 맞고 또 맞고 토요일을 계속 맞고 그 다음 주도 계속 맞고 그 다음 주도 계속 맞고 그 다음 주도 계속 맞고 4주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맞으면 다 완치되세요. 백혈병도 완치, 림포종도 완치, 위암도 완치, 폐암도 완치, 다 완치입니다. 암세포 진짜 다 죽어요. 근데 환자분이 한 일주일 만에 사망하실 겁니다. 독약을 그렇게 쓰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런 치료는 없습니다. 보통 어떻게 치료하냐? 하루 이틀만 항암제를 맞으세요. 그래놓고 3주 쫙 놀아요. 그래놓고 또 하루 이틀 맞고 또 계속 놀고 그렇게 독약을 어쩌다가 한 번씩 줬더니 환자가 버티더라 해요. 버팁니다. 진짜 매일 들어가면 환자 돌아가셔요. 큰일 나요. 그런 요법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줬더니 그나마 환자가 버티더라. 폐암이나 위암이나 대장암적은 어쩌다가 항암제가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항암제가 들어오면 조금 줄었다가 안 보다나니까 커졌다가 들어오니까 또 조금 줄었다가 안 하니까 커졌다가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렇게 항암제를 계속 몇 달씩 맞다 보면 항암제가 들어왔는데도 나중에 15번, 16번째 가면 들어와도 커져 있어요. 이 항암제는 효과 없대. 딴 걸로 바꿨더니 또 독약이야. 또 몇 번 하다가 10번도 못했는데 또 커져. 또 바꿔. 항암요법을 이 약 쓰다가 저 약 쓰다가 이 약 쓰다가 막 이 약 쓰다가 서너 개쯤 쓰고 나면 할 거 없다고 집에 가라고 해요. 호스피스로 가시든지 뭐 요양병원 산속으로 가시든지. 항암제 가지고 치료하면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나마 위암이나 폐암이나 대장암하고 달리 얘는 림프종, 혈액 쪽 안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약 전달이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뜨문뜨문 항암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완치까지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항암제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리투크시맙이라는 표적치료제를 하나 붙이는데 그런 표적치료제를 하나 붙여놓으면 거의 완치되실 확률이 70% 정도 됩니다. 10명 중에 7, 8명은 완치가 된다는 얘기고요. 항암제를 한 7, 8번 맞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없게, 재수가 없게 2, 3명은 사실은 재발합니다. 재발했다는 얘기는 그 7, 8번 치료에 암세포가 하나도 안 남고 싹 죽지를 않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적은 수로 암세포가 남아있다가 그게 1년, 2년,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다시 눈에 보일 정도로 몇십억 개로 불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항암제를 계속 할 수도 없어요. 자, 재발할 게 너무 뻔한 경우에는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합니다. 이 조혈모 세포 이식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치료인데 몸 안에 있는 모든 백혈구를 다 죽여요. 정상세포까지 싹 죽여요.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백혈구를 싹 죽여놓으면 막 곰팡이 피고 뭐 입안에 막 난리 나고 폐렴 막 금방 오고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백혈구를 죽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깔아두면 환자 거의 일주일 안에 무조건 사망합니다. 근데 그런 정보를 만들어놔 환자한테 항암제도 엄청 세게 해서 진짜 항암치료를 일주일 내내 하고요. 거기다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방사선을 온몸에 쪼여가지고 완전 싹 다 말려놓고 그 상태로 해놓고 기다리면 환자 진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 거에 피를 갖다 줍니다. 내 몸에 있는 걸 완전 말려놓고 다른 사람 걸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 걸 못 받으면 그 환자는 진짜 돌아가셔요. 다른 사람의 백혈구, 조혈모 세포를
수혈 받으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닌 거 아니고 빨간 피 그냥 수혈 받으시는 약간 누리끼리 한데 조혈모 세포를 수혈을 받으시면 그냥 혈액으로 이렇게 피 여기 혈관 잡아서 뒤로 넣어주면 이게 돌아다니다가 지가 알아서 골수로 딱 가서 이렇게 지가 사는 데가 원래 골수다 보니까 지가 알아서 골수가 탁탁탁 박힌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까 봤던 다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시 거쳐요. 걔네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다른 사람 조혈모가 내 몸에 이제 경찰, 군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 걸 그렇게 받아서 하다 보면 그 다른 사람 백혈구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나와봤더니 전부 다 모르는 애들이에요. 이게 지금 원래 내 몸이 아니었으니까 뭐 다 희한한 애들이네 하면서 내 몸을 막 공격할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나 암세포인 줄 알고. 그래서 편대 숙주 이식 반응이라 해서 내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몸 안에 극히 남아있던 암세포도 죽일 수 있어요. 걔네가. 이거 처음 보는 놈이네 이러면서. 어쨌든 이 치료도 사실은 만만한 치료가 아닙니다. 조혈모세포 이식도.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사실 지금 보험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전신의 항암요법들은 이렇게 관해 유도 항암요법 굉장히 세게 들어가는 요법, 그 다음에 조금 줄여서 공고 항암요법, 유지요법 같은 것들이 있고, 유전자 타임이나 이런 거 가서 재발 확률이 너무 높은 것들은 그냥 이런 공고 항암요법을 하지 않고 바로 조혈모세포 이식,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지만 굉장히 선택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치료를 하는 와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요. 자, 표적 치료는 돌연변이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서 그 돌연변의 세포만 정확히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아까 봤던 항암제는 그냥 생독약이고 얘는 표적 치료제는 돌연변이 있는 세포만 공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거의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표준 항암제보다는 훨씬 덜하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얘는 진짜 매일 해요. 하루도 안 빠져요. 계속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내일 모레 먹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계속 항암 치료를 매일 합니다. 진짜 안 빠지고. 네. 아까 보셨다시피 1960년대에 찾아내셔서 타겟은 이제 그때 찾아냈지만 약이 개발된 건 2001년에 이제 시판이 됐고 지금 2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외에 뭐 스프라셀 같은 다사티닙, 릴로티닙, 포나티닙 같은 이제 2세대, 3세대 약들이 막 쏟아져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표적 치료제들로 암세포를 조절할 수가 있다. 자, 이게 NGS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APN 환자, 마이로프로라티브 골수 증식성 질환 환자의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인데 이게 이 PDGFR-A, MK, MUC2, LARC2, 그다음에 BCL7, BCL7A, 그다음에 VDR50에서 돌베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이런 돌연변이들이 자꾸 차곡차곡 겹쳐지는 바람에 원래 멀쩡했던 애가 중학교 때 미치든지 대학교 때 미치든지 아니면 유치원 단계에서 미치든지 다 암세포가 되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운이 없고 그냥 한마디로 재수가 너무 없으신 거예요. 로또는 번호 6개만 맞추면 되는데 이거 한 20개를 정확히 다 맞췄어요. 이렇게. 정말 재수없게. 그 바람에 멀쩡했던 애가 암세포가 된 거고요. 이 중에는 진짜 다 범인이긴 하지만 가담률이 어마어마한 애들이 있어요. 가담률. 가담을 했긴 했는데 뭐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막 딸려온 애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PDGFR-A라는 얘하고 PRKG2라는 이 두 유전자가 이렇게 결합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글리백이라는 건 BCL이라는 유전자하고 ABL이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결합이 일어난 거고 얘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앞에까지는 소나타인데 뒤에부터는 경운기예요. 이런 황당한 그런 단백질 때문에 암세포가 된 거야. 암세포가. 멀쩡했던 애가. 얘가 범인이고 전에는 이런 돌연변이가 있어도 그냥 표준 옛날 독약 가지고 썼는데 이런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이제 저 돌연변이 있는 세포만 정확히 공격하는 그런 약을 씁니다. NGS의 중요성입니다. 진짜 범인을 찾아내서 진짜 범인을 공격하는. 문제가 뭐냐? 이 모든 돌연변이에 사실 약이 있지가 않아요. 모든 돌연변이 제약회사가 아직 약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이 지금 한 120개 정도까지 개발이 돼 있고요. 일단 약이 있는 돌연변이 뭐 하나라도 걸려라. 안 걸리면 어쩔 수가 없고 같은 림프종 환자도 유전자 분석해보면 돌연변이가 똑같은 20몇 개가 똑같은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다 다르게 나오는데 일단 뒤져서 찾아내셔야 돼요. 혹시 뭐가 걸리는 게 있나.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백혈구가 3만 개 가까이 되고 배조필이 50% 1% 되는데 50% 확 올라갔고 이런 CML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성골수병에 해당하는 유전자는 분석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NGS를 해봤더니 아까 봤던 PDGFRA의 PRKG2 돌연 합성 퓨전 돌연변이가 나왔고 그거에 맞는 약을 쓰셔서 이렇게 수치가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른 약 그 일반 항암제를 쓰다가 이제 표적 치료제를 쓰니까 이제 다시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정상 가까이 이제 내려오셨고. 이 환자는 리툭시맙이라는 표적치료제하고 레날리도마이드, 이미드 계열에 들어온 게 표적치료제인데 이 두 가지 약제를 써서 리프 중입니다. 이렇게 다발성으로 있는데 많이 없어졌죠. 항암제가 아니고 표적치료제만 가지고도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표적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준암학, 그 다음에 표적치료 보셨고요. 이제 가장 핫한 이제 면역치료가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면역치료는 이제 T셀이라는 그 군인이에요. 군인. 경찰 말고 군인인데 이 군인을 어떻게 하느냐? 특수훈련을 시킵니다. 특수훈련. 원래는 내 몸이 아는 애들을 가서 공격해야 되는데 내 몸이 아는 애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뿔테안경을 쓴 애는 보면 무조건 죽여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뿔테안경 쓴 애가 나타나면 그냥 가서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그게 정상세포든 안세포든 아무 관계 없어요. 일단 뿔테안경만 보면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바깥으로 피를 바깥으로 빼서 T세포만 걸러내서 T세포를 다시 유전자 조작을 해서 뿔테안경만 죽일 수 있도록 다시 유전자 조작을 한 다음에 그 세포를 왕창 불려가지고 환자 몸에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정말 뿔테안경이 이렇게 쓴 애들만 보면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 표적이 뭐냐? 지금 제가 뿔테안경을 쉽게 얘기했지만 CD19, BCMA 같은 단백질을 인지하게 바꿔놓고 걔네들을 죽이라고 유전자 조작을 한 다음에 그 세포를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세포는 들어가면은 CD19나 BCMA가 달려있는 모든 세포는 그게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가서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세포가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요. 막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가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거든요. 얘가 길쭉하게 늘어나게 되고 이 암세포가 이제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터졌죠. 여기 터졌죠. 이게 2-3시간 만에 일어나요. 저 카티라는 세포한테 걸렸다가는 저렇게 금방 다 터집니다. 얘가 여기서 저렇게 얘 하나 터쳐놓고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딴 세포 가서 또 뿔테안경 얘를 만나면 옆에 가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냥 걸리는 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암세포를 화학항암제, 독약 가지고 죽였었는데 이제 독약이 아니야. 독약이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던 원래 세포로 죽이는데 내 몸 안에 있던 백혈구 T세포로 죽이는데 그냥은 안 죽이니까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조작해서 넣어줍니다. 죽이라고. 2012년에 세계 최초로다가 펜실베니아 유펜에서 7살짜리 꼬맹인데 첫 번째 릴랩스, 세 번째 릴랩스, 모든 트리트먼트 올 리프렉터리 다 치료가 안 되고 살비지 케모도 안 되고 뭐 BMT도 안 되고 다 뭘 해도 다 제발. 마지막에는 골수 검사했더니 60%가 암세포 덩어리예요. 7살짜리 꼬맹이가. 그리고 막 암세포들이 막 떡져가지고 막 콩팥에 막 이만한 게 있고. 사실은 이제 저 당시에는 그 7살짜리 꼬맹이는 죽었어야죠. 방법이 없으니까. 자, 카티 인장이 들어가고요. CD19를 타겟하는 카티 인장은 3번 인퓨전을 했는데 딱 23일 만에 컴플리트 레미션 완치가 됐습니다. 그 몇 년을 그 고생을 했는데 머리털 다 빠지고 막 부위 들어갔다 나왔다 고생을 했는데 이거 딱 맞고 한 달도 안 돼서 완치. 요거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지만 몸 안에 CD19가 달려있는 셀은 없어요. 쟤는. 저 T세포가 CD19가 달려있는 셀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B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없어서 항체 조사를 받고 살고 있어요. 리프종 쪽에서는 지금 3가지가 허가가 떨어져 있는데 엑시셀이 있고 T사셀, 리소셀이 있는데
어쨌든 반응률은 뭐 83%, 56%, 73%, 완치 확률은 거의 뭐 절반 이상. 이렇게 굉장히 높은 항암제 가족은 저런 반응률 거의 안 나거든요. 네, 굉장히 높은 치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림프종. 자, 세포 독성 항암제가 여전히 심평원에서는 이것만 급여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세포 치료도 할 건 있지만 그건 너무 비싸서 어쨌든 주 치료는 여전히 이겁니다. 여전히 세포 독성 항암제로 치료를 한다. 어쨌든 표정이랑 같이 쓰면은 한 70%까지는 완치가 될 수도 있다. 10명 중에 7명은 완치라는 뜻이에요. 두세 명은 재발하지만. 그리고 NGS 항암제를 아니고도 항암제에 실패했어도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그 환자에 딱 맞는 표적을 찾을 수도 있다. 물론 약 있는 표적이 나와야 돼요. 분명히 도래변이 쭉 나올 텐데 환자마다 다 다르게 나올 텐데 무조건 약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약이 있는 도래변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세대 유전자 사열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 2주 저도 안 되면 이제 2천만 원 까먹어야죠. 네, 그래서 면역치료 내 몸 안에 있는 피를 그냥 뽑는 겁니다. 내 거 뽑아가지고 저쪽에서 알아서 그 유전자 조작을 해서 다시 불려서 내 피를 내 백혈구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나한테 줍니다. 내 피 뺐다 내 피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높은 치료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예, 이게 림프종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